안녕하세요, 여러분. 솔 선생님입니다. 다들 한 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제가 한국인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 많이 봤었던 실수,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인 그런 공통점이 있는 실수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학생들이 자주 만드는 실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으러 가볼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바로 실수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다른 한국 사람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는 많이 무서워요. 제가 실수할 것 같아서 용기가 많이 없어요. 걱정이 돼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실수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일단 저희는 실수를 하면서 배우게 돼요. 실수가 언어의 선생님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이 여러분의 모국어로 여러분들한테 대화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 친구가 실수를 만들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친구 실수했네? 바보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친구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우와, 모국어도 아닌데 정말 잘하네? 보통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죠. 저희도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우와, 한국어 진짜 어려운데 저렇게 말을 하네? 우와, 진짜 잘한다. 실수 조금 하는 건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도 저희는 그 실수에 대해서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아요. 저희는 보통, 우와, 한국어 잘한다. 우와, 공부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실수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요, 실수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실수를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저희 한국 사람, 심지어 저도 한국어 할 때 아직 실수를 해요. 저도 스펠링 틀리는 거 많고, 저도 가끔씩 이게 맞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언어는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몇몇 학생들이 완벽하게 말해야 된다. 완벽함에 집착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완벽함에 너무 집착을 하면 말을 하는 게 힘들어져요. 완벽해지는 것도 힘들고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완벽해지는 거는. 저희 한국인도 실수를 하니까요. 언어는요, 여러분, 저희가 왜 언어를 공부하나요? 대화, 소통. 소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으면 그게 언어의 기능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소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의 두려움과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그거 두 개를 버리고 나는 그냥 대화할 거야. 여기에 대화 소통하려고 있는 거니까 편안하게 대화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음은요, 바로 충분한 인풋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르죠. 이미 유튜브에 한국어 공부를 치고 더 관심 있고 많은 인풋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랑 수업하는 거 이외에 인풋을 전혀 안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드라마도 안 보고 노래도 안 듣고 이렇게 수업만 듣는 학생도 있는데 언어를 사실 잘하고 싶으면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많은 인풋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국어에 저희를 노출시켜야 돼요. 저희가 한국어에 노출돼야 합니다. 드라마를 보든 책을 읽든 최대한 한국어를 많이 접하려고 하세요. 저는 심지어 제 휴대폰 세팅이랑 컴퓨터 세팅 모든 거를 다 영어, 스페인어로 바꿨었어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한국어에 노출되는 상황을 많이 만드셔야 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 알지만 조금 더 꾸준히 인풋을 해봅시다, 저희. 다음은요, 여러분, 바로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의지를 가지는 게 조금 더 힘들어요. 보통 학생들이 약간 애매모호한 목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더 좋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목표를 만들어야 해요. 하루에 30분 공부하기, 6월까지 친구랑 프리토킹 할 수 있게 한국어 공부하기, 12월까지 토픽 3급 따기.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학생들이 더 한국어를 빨리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은 지금 가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바로 발음입니다. 발음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경우예요. 선생님 학생들 중에서 이 발음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발음이 나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요. 발음은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아요. 너무 집착 안 해도 돼요. 너무 집착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신경 안 쓰는 것도 안 돼요. 이해가 가능해야 합니다. 선생님이랑 한국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친구들이 잘 이해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어를 연습하면 됩니다. 친구들이랑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음은 이미 좋은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혼자 공부할 때요. 무조건 입 밖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책으로 공부하는 거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장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 꼭 따라하세요. 말을 해야 해요. 직접 한국어를 말을 해야 나중에 편해져요. 이 혼자 공부하면은 말을 거의 못해요. 나중에 한국어 말하는 게 너무너무 어색해요. 그래서요, 혼자 공부할 때 꼭 입 밖으로 말하는 거. 그거는 꼭 혼자서 연습하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바로 단어랑 표현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수업 시간에 문법을 많이 알려줘요. 문법을 많이 알려주는데 학생들도 보통 문법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새로운 문법이 재밌어요. 별로 안 어렵고. 근데 많은 학생들이 단어, 표현 공부를 게으르게 해요. 절대로 단어를 게으르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어의 70%는 단어예요. 선생님이 한 번은 답답해서 제가 단어책을 만들었어요. 사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제가 단어책도 만들고 이 플래시카드, 퀴즈렛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랑 표현은 스스로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말하기를 잘하려면 머릿속에서 꺼낼 수 있는 단어가 많아야 해요. 문법을 알아도 단어를 모르면 문장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요, 수업 이외에도 문법 공부하는 거 이외에도 단어랑 표현 공부하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절대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문법이나 표현을 배우고 충분히 연습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문법을 하나 배우면 아, 쉽네 하고 그냥 넘어가요. 연습을 충분히 안 합니다. 여러분, 문법 하나 배우면, 표현 하나 배우면 입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올 때까지 연습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문장 만들어야 합니다. 문법, 표현 배우면 스스로 더 문장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영어 공부할 때 그 should have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패턴을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혼잣말을 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서 I should have slept earlier. 이렇게 막 말하고, 혼자서 매일매일 뭐 할 때마다 그 문법 패턴을 연습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연습하니까 일주일 뒤에는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콕 찌르면 문법 패턴이 바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합니다. 표현도 똑같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복습도 너무 중요해요. 수업 때 문법을 많이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은요, 거의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이랑 배웠던 문법들을 다시 확인해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저는 그래서 제가 퀴즈도 만들고 이 학생들이 복습할 자료도 다 만들어서 수업 때 항상 같이 복습 퀴즈를 하는데요. 여러분도 새로운 문법 배우는 것보다 알고 있는 문법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거 배우면 많이 연습하기, 그리고 주기적으로 꾸준히 복습하기. 이것도 꼭 잊지 말고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은요, 바로 성급함입니다. 성급하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성급하게, 급하게 하는 학생들은 빨리 의욕을 잃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언어 공부는 제 실력이 늘고 있는지 아닌지 결과를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내가 늘었나? 안 늘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빨리 포기를 하게 돼요. 언어 공부는요, 여러분, 저희 평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력은요, 천천히 꾸준히 늘어요. 언어 공부는 특히 계속 하다 보면 중간에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그 학습 곡선에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 보통 사람들이 내 한국어가 안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조금 많이 좌절을 해요. 하지만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하면 돼요. 저희가 바로 결과를 볼 수 없지만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이 학습 곡선에서도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쑥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또 있어요. 어떻게 측정을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화를 할 때, 뭔가 내가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네? 이런 순간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더 말하는 게 편해졌을 때. 근데 그거는 저희가 바로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한국어는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답답해도 꾸준히 저희 성실하게 한국어를 공부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깨달을 거예요. 한국어가 편하다. 한국어로 이제 대화를 쉽게 할 수 있네. 그런 순간들이 올 겁니다. 저희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인 선생님으로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제 얘기가 많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다른 이야기로 들고 오겠습니다. 다들 한 주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보내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